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 격이나 상신이나 이런 희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일간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일간을 보고 일간의 용신을 찾는 방법을 이제 일간의 억부용신이다라는 것으로 이미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억부용신이다 그러면은 이제 일간이 어, 자기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생존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그리고 자기의 개인 능력으로 떻게 세상에 경쟁해 나가는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일간의 생존력과 일간의 경쟁력을 보는 것을 일간 중심으로 일간의 용신을 살피는 것 또는 일간의 억부용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주를 볼 때 또 오늘 이 시간은 관성을 중심으로, 관사를 중심으로 관살의 억부용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구하는 것, 관이라는 게 사회이고 자기의 직업이고, 그러면은 이 관을 중심으로 관 위주의 억부용신을 구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억부는 일간의 용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일간 자체의 억부용신이다, 이렇게 그냥 용어를 붙여봅니다. 일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 개인의 능력을 준비하는 것을 일간의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간의 억부용신 강의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간이 만약에 근약하다 그러면 일간이 근이 없어서 근약하면 자기 스스로의 주도력, 실천력 이런 것이 부족하죠. 그러면 인성으로 일간을 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간을 인성으로 생해 주어서 도와주어서 신왕하게 해야 합니다. 일간이 근이 없어서 인성용신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어떤 지적 능력을 준비하여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용신인 것은 배우고 익혀서 자기에게 적합한 인물을 부여받는 것이죠. 만약에 일간이 근황하다 그러면 식상을 용신으로 씁니다. 일간이 근황하면 삶의 힘겨움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고 끈기가 있고 또한 실천력이 있어요. 그러니 일간이 근황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삼아 자기의 능력을 설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능력을 발휘해서 식신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식정관하거나 또는 상관 합사를 해도 되고, 상관 생재, 식상 생재로 능력을 발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일간이 근이 없고 비겁으로 왕하다 그러면은 관살 용신을 써서 비겁을 제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 중심의 조직을 세워서 상부 조직의 임무를 대행하는 그런 대행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식상이 왕하면, 일간이 식상이 왕하면 재성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일간이 식상이 왕하면 일거리가 많고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사주가 식상으로 왕할 때 용신은 근을 용신으로 쓰거나 인성을 용신으로 쓰거나 비겁을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황하면 실천력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현장에서 일하면 되고, 인왕으로 인성으로 용신을 쓰려면 식상이 왕하고 인성이 용신이면 자기의 지적 능력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상이 왕한데 근보다는 비겁이 왕하면 비겁을 용신으로 써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게 하면 됩니다. 또 인왕할 때는, 인성이 왕할 때, 사주가 인성이 왕할 때 용신은 일간이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인왕하다는 건. 그래서 창의력이나 기획력이나 작전 능력, 컨텐츠를 구성하는 능력, 조사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이 지적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식상을 이용하면 지적 능력을 물질 문명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이 왕하면, 근이 있으면 인성을 현장화해서 직접 자기가 현장에서 실천하면 되고, 비겁을 용하면, 비겁 용신을 쓰려면 이제
인왕하고 금보다는 비겁이 많으면 역시 또한 인력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 용신은 다른 사람, 타인과 더불어 비겁과 더불어 내 인성, 즉 내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의 모습을 살펴서 일간의 업부 용신을 찾는 방법, 일간이 활용하는 용신을 알아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관성을 중심으로 관성의 업부용신이라는 것은 관의 상태를 살펴서 관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성의 업부용신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 일간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또는 기회에 대한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관성의 업부용신을 구하는 것은 환경에 적합한 행위를 함으로써 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력이나 경쟁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주가 인성으로 왕하면 인달관설이 되니까 지적 능력에 대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지적 능력을 알아주는 조직이 관설이 되면 없어요. 그럼 자기 지적 능력에 맞게 임무를 맡겨주는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표현이 평소에는 잘하는데, 평소에는 시험에 1등을 하는데 이제 시험 보면은 불합격하고, 여자는 자기의 자태, 자기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남자가 없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인성이 왕하고 관이 설하면 이렇게 많은 법을 위반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양심법을 어기거나 또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왕하고 관설을 하지 않으려면 합당해야 하고 양심이 어긋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인성이 왕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재로 관을 생해서 재생관을 업부용신으로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이 왕하고 관성이 설기되면 이제 재생관으로 관을 부조해야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그런 제도나 이런 사회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즉 불합리한 행위를 색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 왕하고 관이 설될 때 재생관을 용신으로 하면 사회의 불합리한 행위를 색출하고 또는 감시 감찰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인왕한테 재생관 하면 불합리한 관설의 행위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왕하고 관설하면 자기의 지적 능력을 알아주는 조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주 자체에서 재생관이 되면 재생관으로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는 조직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이 설되면, 인왕에서 관이 설되면 관의 잘못이 아니라 인성이 왕한 것의 잘못이다. 그리고 인왕에서 관이 설되면 관이 그 능력을 안 사는 이유, 관이 그 사람을 임무를 주지 않는 이유는 불합리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임금님 또는 남편, 남자, 하늘, 제1포식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근데 이런 관은 항상 옳고, 인왕하면 그 인성이 왕한 그 지적 능력이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관이 설됨으로 재생관으로 관을 보좌하는 것이 관성을 지키는 업부용신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주가 식왕하면 식상이 관사를 능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인성으로 업부용신을 삼아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으로 교화를 하거나 허가권을 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권한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다시요. 식상이 왕하면 식상이 관을 능멸함으로
인성으로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은 행위하는 능력이잖아요. 또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식상이 너무 왕하면 이제 뭐 제살퇴과해서 아주 살을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상관, 경관에서 또한 관을 상하게 하니까 현장 행위 능력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하는 현장 능력, 행위 능력에 관이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살퇴과하거나 상관, 경관을 하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사주명리학에서 관은 항상 옳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이제 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살퇴과하거나 상관, 경관을 하면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인성으로 억부용신을 써서 불합리한 행위를 이제 색출하거나, 또는 인성이 식상을 제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우리는 교화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왕할 때 인성이 억부용신이 되는 것은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만, 허가낸 일만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주가 인성이 왕하면 재생관으로 관을 살리는 것이 억부용신이고, 식상이 왕하면 인성으로 불합리한 행위를 색출하고 교화를 하고, 그래서 식상을 제하는 인성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교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쓰진 않았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관살이 너무도 왕하고 신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중신경이라고도 하고, 관살태왕, 일간, 극신약일 때는 살왕하고 신약하면 이제 일간의 근이나 비겁으로 억부용신을 정해서, 근이 없지만 신약하면 근이나 비겁으로 식신제살의 대항력을 키워야 하고, 또는 상관합살 또는 겁제합살 등의 그런 조정력이나 협상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 이제 관살이 태왕하고 신약할 경우에는 인성으로 억부용신을 삼아서 이제 왕한 관살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관성을 살리는 억부용신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사주명리학에서는 개인이 자기가 살고자 환경을 손상시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사회적인 적응력이 없고요. 또 환경에 적응을 잘하려고 너무 개인을 손상시키는 것도 또한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감명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볼지, 재관 쌍미를 중심으로 볼지, 또는 이제 일간 중심의 억부용신을 볼지는 이 시대의 명리학을 공부하는 우리의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이제 세워서 억부 중심, 일간 중심의 억부인지 관 중심의 억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건 되게 사주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주가 임인, 무신, 기축, 임신. 이제 이 사주는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가장 이 사주에서 강한 글자는 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 재성이 강자이죠. 재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성이 이렇게 강하다, 강자라는 것은 이제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성이 강하면, 그다음에 경쟁력,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화, 인성을 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극화를 해야 합니다. 인성을 수극화해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검증과 경력과 경험을 쌓는데, 이 사주 자체로는 이제 인성이 없어서 뭐 경력을 쌓거나 경쟁 참여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주의 이제 인중에 병화가 있고, 이분의 대운을 보시면 정미, 병오 이렇게 대운을 거쳤어요. 그럼 이제 이때가 학습기 대운인데 이건 가정교육기, 여기는 학습기 대운이죠. 그럴 때 정인이라는 정인이라는 인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때 학습기 대운, 병오 대운에 경쟁 참여 의사를 가지고 경력과 검증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대운에 의대에 가서 의사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국화에서, 검증과 경력과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토가 비겁을 봅니다. 토 비겁을 보면 이것은 이제 토극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토극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또 이것도 상극이니까 경쟁인 거죠. 그래서 겁재가 있으니까 이분은 겁재가 있죠. 겁재가 있으니까 검증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상생이 잘 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경금과 임수가 상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이제 생존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봅니다. 목은 관성이죠. 그래서 목의 관성을 살펴서 이 사람이 생존 활동에 전념을 하느냐, 생존의 책임을 다하는가를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관성이 연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분이 그 다음엔 병호, 정미, 을사, 갑진 대운을 맞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관성이 천간으로 이제 투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이 원래 대학병원에 있다가 갑진 대운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진 대운이 탁 물러나고 나니까 개업을 접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관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생존 활동을 전념하게 된다. 또 이제 대운에서 만나니 더욱더 투간함으로써 그 행동력을 발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식상을 봅니다. 식상은 생존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주에 금생수가 잘 되니까 이분은 항상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금생수를 하고 있어서 계속 자기의 그 생존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꾸준히 준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의사들은 항상 공부를 한다는 거 아시고, 항상 새로운 의료 장비나 새로운 그런 지식이나 연구 발표들을 항상 공부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강자를 위주로 이 사람의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사주를 보시면 갑자, 무진, 경인, 정해. 이 사주는 보시면 이렇게 사주가 재생관이 됩니다. 이게 재생관이 되면 관 중심으로 사주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성 중심의 사주이다. 이 사주는 그럼 어떤? 이 사주는 일간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주가 관 중심이다, 관성이 중심이면 그거 근약하니까 인성용신이냐,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관성 중심으로 보면요, 이 사주는 관성 중심으로 인성이 왕하죠. 그래서 이제 인성이 왕합니다. 인성이 왕하면 당연히 관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성이 왕해서 관이 설이 되면 재성용신입니다. 또 식이 왕하면 인성용신이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인성이 왕하니까 재성용신입니다. 그러면 재성용신은 재생관 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으면은 기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자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생관 해야 하고 정화로 기술적인 것이 있고 그러면서 이 재생관으로 기술적인 것으로 사회 적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알맞는 그런 조직에서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개업한 의사가 아니고 조직에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천간에서 재생관이 되면 관을 중심으로 보고 관을 중심으로 볼 때 인성이 왕하면 재생관의 억부용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조직에서 자기만의 능력으로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의 서비스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니까 이제 의사가 사람의 몸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고 정화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사주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주는요. 임자, 갑진, 을미, 이무. 이분은 일단 사주 자체에 관이 없고 그러면서 재생관이 안 되죠. 재생관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관 중심이 아니고 일관 중심입니다. 일관 중심인데 근이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근이 약하면 인성 용신이고 비겁이 있으면 식상 용신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비겁이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비겁이 왕하니까 식상용신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이 없으니까 근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아주 주체적으로 뭐 실천력이 뛰어나거나 대항력이 뛰어나지는 않죠. 그러면 비겁이 있고 근이 왕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체적이지 않은 식상용신인 거죠. 그래서 비겁으로 식상용신을 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장은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남 시켜서 임대업을 하면 됩니다. 또한 근이 없으면 인성용신이니까 자기 지식이나 꾀나 자기 상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사주는 이제 식상인 병화가 없고 역행을 하니까 목이 잘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이 잘 커서 수생목이 잘 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꾀로 비겁으로 식상을 생하게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이 약하고 그리고 비겁이 왕해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게 하는 것으로 씁니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본인이 뭐 건축업이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작은 이런 집들을 이렇게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임대업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 중심으로 어떻게 관을 살리는 억부용신을 살피는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